생로병사가 우리 인생 행로잖아. 그죠? 이제 죽게 되는데, 근데 이제 생로병사가 우리 인생의 행로지만, 아까도 평균수명, 건강수명 얘기했지만 어차피 뭐 생로병사를 뭐 거스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이제 그 죽는 시점을 딜레이 시키는 게 우리 인간의 지금 목표잖아요. 건강하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갱년기에서 얘기를, 근데 사람이 이제 그 노화가 되고 이제 죽는 그 노화의 설에 대한, 왜 사람은 왜 그러면 왜 늙어서 왜 죽느냐, 어떻게 해서 늙어서 죽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예전의 학설들이 가장 유명한 늙어서 죽는 학설 3가지를 이제 다 아시는 거지만 얘기하고요. 추가로 이제 효소에 대한 얘기를. 효소가 요즘에 그 새로운 학설은 사람이 늙어서 죽는 이유는 효소가 원인이다. 근데 이제 뭐가 원인인지 아무도 밝힌 사람은 없고요. 앞으로도 뭐 이게 밝혀지면 뭐 이제 과학의 완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 늙어서 죽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산화가 돼서 사람 산화돼서 결국은 세포가 노화돼서 세포가 죽어서 죽는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맨날 하는 얘기가 황산화 제품 먹어야 되고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산화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는 대표적인 산화설. 또 하나는 텔로미어설이라고 하고요. 텔로미어설은 여러분들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분열이 돼서 다시 새로운 세포로 이렇게 분열을 할 때, 한 세포 분열을 할 때 2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증명할 수 없고 2년이 걸리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 그 60개의 텔로미어를 갖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정말 질병에 안 걸리고 맥시멈 건강하다면, 근데 세포 하나가 새롭게 분열하면 2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0개의 텔로미어 곱하기 2를 하면 120년. 그래서 인간의 최대 수명이 120년이래요. 근데 근데 관리 잘하고, 효소, 여차저차 120년이고, 근데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진 120년 수명을 다 찾아먹지 못하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81.44 때 죽게 되고요. 또 하나 설은 그냥 DNA 설, 그래서 그냥 저 조물주께서 그렇게 인간은 그냥 늙어서 죽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설이에요. 이제 효소가 이제 다 소멸이 된다. 효소가 끝나는 날. 이제 효소가 끝난다라는 거, 아까 효소는 세포에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포가 죽으면 효소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세포만 남겨놓고, 세포가 죽으면 이제 우리 인간도 죽는. 근데 아까 제가 효소의 아버지 에드워드 하렐 박사님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효소는 체내 효소와 체외 효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체내 효소는 그 인간의 몸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체외 효소는 식품 효소로 해서 이제 음식 섭취를 통해서 효소를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내 효소인 소화 효소하고 대사 효소가 서로 이렇게 기량작용을 하지만, 총체적인 입장을 봤을 때도 그 체외 효소도 같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 그런데 그 효소학의 아버지 에드워드 하렐 박사님께서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다면은 사람이 효소가 다 끝나는 날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효소는요, 몸속에서 무한정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효소를 정말 과식하거나 특별히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정말 온전히 잘 사용하면서 우리 몸이 생산해낼 수 있는 효소는 몇 년치 분량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텔로미어 학설에 의하면은 인간 맥시멈 수명은 120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에드워드 하렐 박사님께서, 효소학의 아버지 에드워드 하렐 박사님께서는 몇 년이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인간이 생산해낼 수 있는 효소 양은 몇 년치일 것 같아요.
몇 년치 우리가 훈련했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요? 몇 년치일 것 같아요. 150년치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몸 속에서. 네, 사실은 그 효소학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이제 150살까지 살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질병에 의해서 우리 맥시멈 150살까지 못 살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근데 이 효소가 150년 동안 쓸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가 그러면 왜 우리 80몇 살까지밖에 못 쓰고 효소가 소멸을 하나 이제 그걸 해결하면 우리 생명이 연장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이제 뭐가 정말 우리 생명공사의 어떤 그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 학설이 있지만, 근데 제가 아까 얘기도 했지만요, 그 체내 효소는 몸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효소는요, 세포 중에서 세포의 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 효소가요,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이렇게 앉아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몸속에서. 우리 언제 만들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효소는 세포 리보솜 속에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잠이 보약이다, 보통 이제 뭐 왠지는 모르지만 뭐 어른들이 뭐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잠이 보약, 정말 정답이에요. 결국은 잠이 보약인 거는요, 보약인 이유는 물론 당연히 뭐 스트레스 해소되고 지역적으로 뭐 피곤 풀리고,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피곤하면 결국은 효소 소모량이 많아져요. 그 말도 맞긴 맞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요, 그 효소 사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몸에서 효소를 생산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효소를 생산해내는 거는 내는 때는 이제 자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잠은 설명이 필요 없이 잠을 잘 자야 돼요.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히포크라테스인가 그 의학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 질병이 결국은 우리가 뭐 텔레미어셀에서 얘기하는 120살까지 못 살고 효소에 의한 어떤 150살까지 못 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우리 화식이라고 해서 화식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음식을 우리는 익혀서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이 뭐 언제 뭐 발명된 건지 발견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사실은 불을 인간이 사용함으로써 어떤 인간 문명의 어떤 발전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우리 프로메테우스 얘기 많이 얘기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서, 신화이긴 하지만 불을 훔쳐서 우리 인간에게 불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불을 전해받은 우리 인간은 그 불을 사용한 이후에 이제 문명의 발전을 하면서, 그런 문명 발전은 결국 화식하고 통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한테 몰래 훔쳐다 준 프로메테우스가 계시면서 그 제우스가 그 프로메테우스한테 이제 평생 거울을 내립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프로메테우스의 이제 간은 매일매일 자라잖아요. 그러면 무슨 산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산에 묶어놓고 독수리한테 가서 평생 동안 간을 쪼아먹는 그런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이제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이게 신화이긴 하지만 결국은 화식이 인간한테 어떤 그 문명의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 그 혜택 이면에 우리가 이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뭐 그 당시에 뭐 제우스나 뭐 프로메테우스나 뭐 다른 신이 효소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결국은 이제 질병 같은, 우리가 이제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이런 이제 문명의 이기를, 그게 결국은 인간의 대가인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그 의학이 그 문명의 그 대가를 다 해소할 수 있냐면 결국은 이제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활습관성 질병들은 점점 더 이제 만연이 되고 있고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만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화식은 굉장히 이제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근데요 이미 이제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150살까지 살려고 생쌀 먹고 뭐 물론 이제 생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 너무 오랜 세월에서 인간은 이제 그 화식을 먹고 사는 이런 이제 신체의 이런 구조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생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그 화식 대 생식의 비율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80대 20 그런 비율 정도로 하고요. 근데 이제 사람의 장기 중에서도요 그 췌장이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크대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요 그 사람이 이제 화식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먹는 양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생으로 먹으면 되게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는데 막 끓이고 요리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화식의 결론적으로는 과식을 끓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식이 결국은 이제 빨리 죽는 거에 대해 이제 거의 죽음 자체는 아닌데 거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가 먹는 양의 보통 먹는 양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80%만 먹으면 뭐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요. 보통 먹는 약의 70%만 섭취를 하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막 소식하라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소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아까 효소 얘기를 하면서 왜 소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설명을 했어요. 왜 소식을 제가 다 아까 재능 수업 다 조시는 것 같았는데 못 듣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왜 소식을 해야지 오래 살고 질병이 없을까요? 아까 효소 설명하실 때 예. 그 과식을 하면 예. 소화 효소가 모자라서 대사 효소를 간단하게 써서 대사 효소에 하는 그런 역할 면역력이라든가 그런 거라도 잘 보면서 맞아요. 핵심이야.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먹은 음식을요 먹은 거를 이제 흡수해갖고 내가 뭐 영양소 만들고 뭐 에너지 만들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소화하고 흡수하다가 내 에너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만 그치면 괜찮은데 이 소화 효소가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요. 그 효소 지금만 쓰는 게 아니고요. 대사효소를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사효소의 본연의 역할이 있잖아요. 대사효소의 역할은 소화 흡수 말고 인간 생명활동하는 모든 작용을 하는 게 대사효소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부족하니까 대사효소 갖다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생식은 아니고 화식을 해야 되는 이런 우리 몸 구조를 갖고 있고 생활 이런 걸 가지고 있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면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빨리 죽을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왕이면 150cm, 120cm 모르지만 이왕이면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완하는 방법이 뭐냐면 당연히 뭐 몸이 따뜻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근데 이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단백질, 탄수화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건 그냥 벽돌일 뿐이에요. 그 벽돌을요. 건물을 만들려면 그 영양소에 벽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 집을 만드는 그 일꾼은 제가 얘기했지만 효소라고 그랬어요. 결론은 주말에 사실은 다 소용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빨리 일꾼이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하려면 효소가 풍부해야 돼요. 풍부해야 되는데 그 효소에 대해 기름칠을 하면 기름이 뭐라고 했어요? 고효소, 즉 얘기하면 미네랄, 비타민, 내지는 생리활성 물질, 항산화물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효소가 알파이면서 오메라고 했지만 사실은 결국은 인간의 어떤 생명활동의 메커니즘은 독립적인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중앙질서처럼 이렇게 한데 어디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소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효소에 대한 얘기는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영양소 없이 뭐 좋은 음식 먹고 뭐 먹고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근데 아무리 그거 많이 먹어도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몸속에 있는 그런데 이제 이 체내 요소는 한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한정된 효소가 소화할 때도 막 더 막 갖다 쓰죠. 그러면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뭐 몸이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 살다 너무 스트레스가 쌓고 막 쓰러졌어요. 그러면 건강할 때는 그 대사효소의 사용량이 적어요. 그런데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피부 오르고 막 싸우고 이러면 대사효소의 양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요 음식 중에 있잖아요. 특히 막 굉장히 해롭다고 하는 특히 설탕 있잖아요. 설탕은요 이게 이제 그 설탕은 우리가 보통 자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당인데 자당은 이당류예요. 그래서 그 포도당하고 과당하고 이렇게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이당류라서 이걸 소화를 시키려면요 설탕이 해롭다고 하지 설탕이 왜 해로운지는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런데 이 설탕이 왜 해로운가 하면 이 단당류가 아닌 다당류를 소화를 시키려면요 소화 효소의 양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 정말 그 효소들요 그 설탕을요 정말 소화시키다 해도 다 못 시켜요. 그 연소를 못 시켜서요. 그 이제 그 설탕이 불완전 연성 상태로 남을 어떻게 해요? 남은 것들이 막 부패가 될 거 아니에요. 부패가 되면 뭐 혈액이 뭐 산성화가 되든지 아니면 뭐 무혈해지든지 뭐 혈액순환 안 되죠. 혈액순환 안 되면 그냥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혈액순환 안 되면 뭐 당연히 뭐 노폐물 배출 안 될 것이고 노폐물 배출 안 되면 피에 쌓여서 뭐 동맥경화증도 생기고 뭐 콜레스테롤도 생기고 결국은 이제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소 이제 그 설탕이 이제 정말 가능하면 이제 그러나 이제 설탕은 그렇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설탕을 적당히 결국은 그 대부분 효소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체내에서 뭐 효소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체내에 효소를 잘 발생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효식품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발효가 되려면 또 설탕은 또 필수예요. 또 설탕이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게 이제 뭐 설탕은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적당한 설탕은 발효하는데 꼭 필수일 거예요. 효모가 발효를 해도 결국은 발효가 되면서 내뿜는 게 효소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그 아주 그 장수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뭐 어디지? 뭐 나가노하고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수천이잖아요. 그리고 뭐 저 파키스탄의 뭐 등등 이름은 잊어버려서 세계적인 장수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수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뭐 배려하는 거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발효식품을 먹는다라는 거. 발효식품을 먹는다라는 건 곧 효소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발효식품을 먹는다라는 거. 그리고 좋은 물을 먹는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집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효소를 그러면은 몸속에 있는 거지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최대한 효소 사용을 딜레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딜레이를 시켜야지만 좀 더 오래 살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부 효소를 딜레이 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체외 효소 있잖아요. 체외 효소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체효소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체효소가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데 우리가 어떤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는 그 소화효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필요한데 그 소화효소는 체내에 있는 소화효소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체내에서 공급되는 소화효소도 있어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그 소화효소하고 밖에 있는
어떤 소요소가 같이 결합이 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소화 흡수하는데 뭐 그 체류소가 부족하면 대사효소에서 갖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몸 밖에서 소화효소를 같이 보충을 시켜주면 대사효소에서 갖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는 식품효소에서 이걸 이제 보충해줘서 이제 그 효소의 소멸을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근데 이제 체내적으로 효소 소멸을 증대시키는 게 체내적인 건 알고요. 아까